머스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꺼냈죠. 어떤 문명도 완벽한 문명은 없다 라고요. 이 말 그냥 철학적인 문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짚는 문장처럼 들립니다. 징기스칸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정말 세상을 뒤흔들던 문명이었죠. 확장했고 지배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하지만 지금의 몽골을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문명이라는 건 늘 흥하고 또 반드시 쇠퇴하는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스크가 특히 강조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출산율의 붕괴. 이걸 단순한 사회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화가, 그 문명이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본다는 거죠. 지금 지구 전체를 보면 글로벌하게 출산율이 무너지고 있고 아직 버티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순간 그 흐름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결론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무겁습니다. 확장하지 못하는 문명은 사라진다. 그리고 지금 이 문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보는 거죠. 확장. 그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AI라는 겁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가 이런 말을 했죠. AI는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크고 진행 속도는 10배 더 빠를 거다라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변화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문이 열렸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2026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죠. 머스크는 이 시점을 중대한 변화가 목격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이미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테슬라 시가총액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크다는 걸 보고 말도 안 된다, 오버밸류다 이런 반응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 그림을 보고도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맞는 구조구나, 이게 결국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반응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명이 확장되기 직전의 공기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사진을 보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죠. 내 프로필 사진을 보면 모든 대답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요. 지금 그의 프로필 사진은 사이버캡입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핵심 기술을 쥐고 있고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기술 격차는 이미 벌어졌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테슬라 유럽 광고 페이지를 보면 전기차 얘기는 거의 보이지 않고 FSD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공식 X의 계정도 마찬가지죠. 전기차가 아니라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야기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FSD 감독 버전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이걸 활용한 셔틀이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있고요. 처음엔 실험이지만 이게 점점 확장되면 그 자체가 대중교통이 되는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죠. 테슬라의 FSD가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테슬라 같이 정말 비싸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직 가격이 붙지 않은 영역처럼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은 테슬라를 두고 전기차 회사다, 로봇 회사다, 택시 회사다, 옵티머스다, 스페이스와의 연결이다, X와 AI까지 연결한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2006년이라는 시간표만 놓고 보면 투자의 핵심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로보택시, 사이버캡, 비감독 FSD 여기입니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고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역은 로보택시입니다. 그래서 최근 인터뷰들을 보면 머스크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하죠. 테슬라 AI는 인간보다 운전을 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배 더 안전하다고요. 그런데도 테슬라는 이걸 과하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저들이 올리는 영상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되고 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써본 사람들이 이제 자율주행은 완성 단계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26년, 2027년 판도가 바뀝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규제가 빠르게 풀리는 지역에서는 비감독 FSD와 로보택시가 등장하고 대중교통 자체가 테슬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다르죠. 자동차 산업이 없는 국가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있는 국가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국 산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채용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지도, 규제 이런 민감한 문제들 때문에 단독 진출보다는 합작 구조가 유력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FSD는 출시됐고 아직 차량 수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시작은 됐습니다. 특히 20대 30대 테슬라에 꽂혀있는 흐름 확실히 보이죠. 모델 3, 모델 Y 여기에 FSD까지 완성되면
다른 브랜드를 선택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자율주행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만약 한국이 테슬라 로보택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국산 자동차 브랜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합작이라는 선택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합작을 해도 사람들의 인식은 어느 쪽 기술이 앞서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버는 구조인지도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옵티머스 채용 공고도 100배가 넘게 올라오고 있지만 2026년에 당장 폭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로보택시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채용 확대, 이건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확장이 시작됐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테슬라의 확장은 문명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그 끝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머스크는 말하죠. 미래는 미래처럼 보여야 한다고. 테슬라 로봇밴은 넥스트 레벨이라고요. 예전 테슬라의 미션은 지속 가능한 풍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놀라운 풍요, 모두를 놀라게 할 수 있는 풍요로 사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문명이 소멸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또 다른 확장, 완전히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라는 느낌입니다. AI가 없다면 지금의 인류는 이 상태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는 문명의 다음 페이지를 이미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소외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사람들 관심이 없을 때 조용히 칼을 갈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는 거시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주목해야 하는 저평가된 종목이나 테슬라의 매도 매수 타이밍 등에 제가 매일매일 분석하는 양질의 정보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해드렸고, 그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3가지만 부탁드려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기존 방식의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널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정보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더보기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보이시는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더 간편한데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창이 넘어가지니 그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종목 분석하는 방법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이번에 저평가된 종목을 바닥에서 집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책을 만들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제발 이번 시즌에는 기도매매,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근거 있는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은색으로 물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선호였습니다.